사람 소개할 때 이름을 얘기할 때 한국말로 이름을 얘기하면 영 기억이 안 나는데 한문을 써가지고 이름을 주면 그 사람 이름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더라. 그 말 했더니 그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꽂혔는 모양인지 저렇게 불러냈습니다. 사실 또 지금 생각해도 이름을 얘기할 때 함자로 이름을 주면은 참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서 부른 것 같은데, 그 조금 얘기를 좀 하자면은, 고구려 신라 백제 세 나라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됐느냐 했더니 어떤 역사학자가 의사소통이 됐다. 근데 왜 됐느냐? 아마 그때는 총틀어서 단어가 한 1000단어 내지 1500단어 이상은 쓰지 않고 샀을 거다. 그래서 통화가 됐을 거다. 또 사실 200년 전에 말이죠. 미국의 카우보이들이 일생에 쓴 단어가 1000단어 내지 1500단어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축사를 하는데 그거를 들어보면서 느낀 게,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 최남선 선생이 썼던 그 독립선언서 그거를 낭독하는 걸 들었을 때 만일의 경우에 단어가 1500자 썼던 세대였으면 독립선언서를 쓸 수 있겠느냐? 그건 도대체 불가능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언어에서 단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이른다, 이를 성자. 그러니까 말을 이뤘다 했을 때 아마 성자를 만들었을 거예요. 단어 하나를.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니까 거기다가 말씀언을 붙여가지고 성실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흑토를 붙여가지고 성벽이라는 성자를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접시를 넣어가지고 성대하게 했다 가지고 해서 성자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그다음부터 말에서 문자를 만들면서 문화라는 게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감정 표현을 풍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기자에 그 기자에다가 밑에 흑토를 붙이면 기초하는 기자도 되고, 돌속자를 집어넣으면 파도 둔다는 그 기자도 되고, 그다음에 깃발이라고 하는 그 기자도 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문자를 만들어내면서 문화를 풍족하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표 선생님이 그 문자를 고발한다는 게 바로 그런 문자를 풍부하게 해야지 그 문자를 지워서는 안 되겠다. 그걸 지켜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말을 많이 했죠. 네. 한마디만 더 하면요,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돈들 벌고 싶으시죠? 그럼 한문 공부 많이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파지를 하는 데를 가다 보니까 무슨 이게 좀 파지치고는 뭐 문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파지한 사람한테 돈을 10,000원을 주고 그걸 샀답니다. 그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완당 누구죠? 주사 선생이 자기 부인 귀양 가가지고 자기 부인 치마에다가 맥자 글자를 쓴 거를 그거였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경매에 붙였더니 1억 원이라 1억 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버시려면 한자 많이 공부하십시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우선 이영욱 선생을 제가 잊을 수 없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 그 자체가 한말로 하면은 한글 전용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이영욱 선생가 나한테 우연히 와서 뭘 좀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연재가 한자를 살립시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에서 한글 전용을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지만 한자를 살리자고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한자를 살리고 싶어서 사실은 지난 50년이라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자에 대한 그 글을 쓴 게 30년 전에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칼럼을 쓰고 있을 때인데, 악어가 양어를 구축한다는 글을 그때 내가 30년 전에 쓴 사람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 말이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말이 옳은 말을 잡아먹고 있었으니까, 그게 20년 전에 한국의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한글 플러스 한자 문화라는 책에다가 그걸 싣게 되었고, 제가 여기 온 지가 이제 30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내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30년 동안에 내가 한 거는 사실은 우리 글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동서남북이라는 책을 쓸 때 한자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사해라는 책을 6호를 나 혼자서 내 돈 빌려가지고 사해를 6호를 낸 사람입니다. 거기에 한자를 한 썼어요. 괄호를 해가지고. 그리고 문인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한도 없이 글을 카피를 해주고 내 돈으로 책을 사서 준 사람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내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느냐는 벌써 뭐 설명을 안 해도 되지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 신문, 한국 텔레비전 안 본 지가 몇십 년 됩니다. 이거 참 죄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보니까 미치겠어요. 틀린 말 발음 다 틀려서.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내가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나 같은 놈이라도 뭔가 고발을 한번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국어를 갖다가 고발을 한다고 쓴 사람은 동서남북에 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그렇게 고발한다고까지 제목을 붙여가면서 책을 내 돈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냈습니다. 요새는 말이 모두 변하고 그래서 부득이라는 말을 모두 안 쓰는데, 부득이라는 말은 마지 못해서 그 말입니다. 할 수 없어서. I have no chance but to. 그게 부득이란 말인데, 여러분 또 이상하게 문인회 회장이라는 자식이 부득이란 말도 제대로 못 쓰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부득이 하게 이럽니다. 부득이라는 말이 마지 못해서인데 문인회 회장이라는 자식이 글쎄 부득이 하게라고 해가지고 대보에다가 글을 쓰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내가 거기서 그냥 놀라 자빠졌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서문에 분명히 부득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그 몇천 명이 되는 문학 박사들이 안 하니까 이 땅에서 와서 사는 나 같은 놈이 이런 걸 할 수 없이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부득이 했다는 거, 또 저는
비교적 명예를 딴 사람보다는 좀 덜 찾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름을 날리겠다는 추호도 나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내가 리마인드를 하고 싶은 게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 책은 외로운 한 어느 순정주의자의 탄원서입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없이 외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인기가 없는 책이니까 아무도 이런 일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고요. 나는 한국 문화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아요. 살살 피하는 겁니다. 요새 야가졌다는 말 없어졌죠. 이놈의 세상이 전부 야가져가지고 할 얘기를 할 사람이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했는데 어느 순정주의자라는 말은 아마 생소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나 같은 놈이 처음 쓴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새로 쓴 말이 몇 가지 나와요. 이거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자랑일 수 있으면서도 왜 이런 정황 하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는 나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저는 글에 대한 책을 많이 좀 혼자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 언어 순정주의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내가 옛날에 그 잉글리시 랭귀지라는 책을 보고 사서학자들이 쓴 걸 보니까 거기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30년 전에 linguistic purism이라는 거예요. linguistic purism. 내가 30년 전에 내가 안 잊어버렸어. 나는 내 자신이 linguistic purist입니다. 이거는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언어의 순정을 위해 가지고 나는 평생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거기다 그랬어요. 이 책은 외로운 한 언어 순정주의자의 탄원서라고 했어요. 탄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 내가 평생 하지 않던 욕도 많이 했어요. 시방에는 뭐 개새끼 소리는 안 했지만은 한국의 문학 박사들 욕을 거기 한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미리 사과를 하고 싶은 게 격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오죽 화가 났으면은 이런 책을 썼고 오죽 화가 났으면은 그런 격한 얘기를 했는가 그걸 좀 제발 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 그 이영우 선생하고 점심을 먹고 할 건가 어떻게 할까 상의를 했더니 미리 얘기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조금 시장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제 얘기를 조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 모임을 이제 간담회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내가 가끔 발음에 대한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오늘 내가 얘기하면서 발음 틀린 거 찾으십시오. 긴 소리, 짧은 소리, 표현 잘못한 거 나한테 지적해 주세요. 내가 기다리겠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없을 겁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병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내가 어릴 때 서울에 좀 살았다는 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책을 내가 한자를 가까이 하다가 보니까 한자는 모든 한자에 거기에 정해져 있어요. 길게 하나 짧게 하나. 그러면은 우선 내가 왜 이거를 쓰게 되었는가? 그러면은 이 책을 쓴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가? 첫 편, 제1편 보면은 문어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에 대한 거라고요. 여기 보면 글하고 발음에 대한 걸 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 내가 쓰는 거는 문학 작품의 내용이 어떻고 문장이 어떻고 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그 문제 이전에 말 잘못, 글 잘못 쓴 거, 발음 잘못한 거를 중심으로 여기서 잡았다고요. 그래서 문어편에는 내가 어디에서 그걸 찾았는가? 문학 작품 문예지만을 주로 내가 사서 한 30권 봤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예지 문학 작품집만을 제가 봤어요. 여기에 참 중요한 문제죠. 글 쓰는 사람은 말과 글에 어때요? 최상급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야 되는 사람들의 문예지 작품집 속에 잘못된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발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텔레비를 안 본 큰 이유는 내가 배울 게 없어요. 못 보니까. 또 하나는 입만 벌리면 발음이 틀려 내가 혈압이 오를 지경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 할 수 없어서 자 이걸 내가 발음에 대한 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유튜브를 보자 그러냐고. 내가 깜짝 놀라 유튜브를 몰랐습니다 나는. 아니 유튜브를 보니까 아이고 거기에 형편없는 놈들 한국의 유명한 학자 철학자 뭐 동서 철학자가 막 쏟아내는데요. 거기에서 틀린 말 여기에 전부 한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땅에 멀리 와서 살면서 이를 책을 쓰게 된 그 기초가 한국의 인류의 명사들이 틀린 글, 틀린 말을 여기에 지적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과연 여기에 내가 잘못된 말, 발음 잘못한 걸 기록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일 인정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망한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살았죠. 영어 발음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난 정말 어쩌다가 서양 사람이 텔레비전 나는 거 보면 나 혼자서 탐구를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기관총처럼 얘기를 하면서 액센트 제자리에 딱딱 있고 단어마다 절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포즈가 탁탁탁 있으니까 귀에 싹싹싹.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적한 게 이렇게 많다면은 이게 문제가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 우선 간단히 하기 위해서 248페이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에 총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지적한 걸 전부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게 몇 째, 이렇게 틀린 게 몇 째 하는 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일이 다 보실 수는 없고, 첫째, 첫자가 장음인 한자어를 짧게 발음한 단어 내가 찾은 게 414점. 거기에 내가 전부 다 적어놨어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들은 거에서 틀린 것만 고친 게 414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긴자입니다. 첫자가 한자어에서 내가 잊어버린 이것도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내가 이걸 쓰고 내가 혼자서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요 단어에 첫자가 긴자인 게 거의 다입니다. 그러고 봐요. 우리가 지금 한글 중심으로 떠들고 우리 고유어를 떠드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는데 한자어를 무시하고는 말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We have to accept it. 괜히 한글을 위대하다고 떠드는 난 좀 웃기는 세상이에요. 한글이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거 그거 이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글을 창제를 하는데 어떤 철학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무슨 발음이든지 표현한다 이런 거는 우리는 문제를 삼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말, 우리 글을 바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 한번 여기 410절을 보세요. 세상에.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들 한국에 가면 선생님들 전부다. 우리가 미국에 30년, 40년, 50년 산 분들이 여기 있는데 그 무렵에 타락을 덜 했던 우리 언어를 가지고 여기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 놈들보다 여기에 우리가 타락을 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적은 거 거의 다 발음 쳐. 아이 세상에 당신 계산 잘해서 계산? 이런 뭐 한국어 어디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계산이지 계산이에요. 요새가 개성이 있다면 개성이 없다고. 계산. 가치를 요새 전부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또 이상한 거 또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바른가 틀렸는가를 위해서 내가 사전을 내가 확인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내가 거의 다 맞았어요. 내가 놀랐어요. 거의 90%는 내가 다 맞았어요. 그런데 사전이 내가 지적한 거하고 또 다르게 가치로 나와 있는 사전이 큰 사전이 두 개예요. 그래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모르는 어떤 학문적인 기초가 있어가지고 사서학자가 바르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출판사가 오자를 하도 많이 내니까 저자는 바로 해도 이걸 하고 우리는 사전에 오자가 수십 개가 나옵니다. 사전에. 딕셔너리에 오자가 나오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봐요. 이거 봐요. 개혁한다고 그러지. 개혁한다고 그러지. 고조선이라고 그러지. 고조선이라고 그럽니까? 봐요. 고급이라고 그러지. 고급. 고사. 고조. 강조한다고 그러지 강조한다 그래요. 여기 다 틀린 겁니다. 전부 다. 근데 내가 잊어버린 게 또 하나 지금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고유어도 보면은 거의 다 단어의 첫자가 약간 액센트가 있는 것처럼 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첫자가 단음인 단어라도 약간 첫자가 강하게 발음하는 게 우리 한국어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첫자를 강음으로 해야 될 걸 갖다가 약하게 한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잘 안 봤겠지만은 두째 자를 한국에서는 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생겼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요. 제2음절의 강음화 하는 거를 내가 여기에 따로 쓴 게 있어요.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갖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나세요? 한국 사람이 인간이라는 사람도 발음을 제대로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래, 그 다음에 가면은 첫자가 장음인 고유어를 짧게 한 거. 지금 한국에는 이거 뭐라고 그럴까 그 민족적인 그 내셔널리즘 그 삐뚤어진 그 민족주의 때문에 그저 한글 고유어 생지랄을 하는데 고유어도 제대로 발음을 못하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고유어. 이건 뭐래요? 학문을 하지 않은 평상인들도 발음을 제대로 해왔던 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고유어를 갖다가 첫자를 길게 해야 될 걸 갖다가 짧게 발음한 게 97자를 내가 찾았어요. 보세요. 이런 글이 상당히 길어. 그 길이 길다. 어때요? 모음이 길어야 되죠. 짧은 거래요.
긴자, 긴 소리, 이거를 전부 다 길다 그러죠. 아이고 봐요. 상점이라는 가게지 가게래요. 요새 전부 가게라고 합니다. 가게. 먹는 감을 감이라고 그래요. 감 짧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봐요. 야 이거 골라 먹어 이러지. 골라 먹어. 골라 먹어. 봐요. 나는 늘 책을 읽고 있어. 그렇게 늘이 짧은 잡니까? 긴 잡니까? 길지요. 네? 이거 전부 빨리 한다고. 높다는 것도, 요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봐요. 냄새도 냄자 긴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봐요. 첫자가 단음인 한자어를 길게 해요. 한자가 짧은 자를 갖다가 또 필요 없이 길게 하는데, 내가 리말에 한국 사람이 내가 이상하죠? 한국 사람은 마이크를 잡든지 공석에 가면은 괜히 흥분해가지고 길게 화음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넌시에이션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짧은 자를 괜히 큰 소리 하다가 보니까 한자를 길게 봐요. 봐요. 봄날 경치가 좋으면 광경이라 그러지 광경이라고 그래요? 아니죠. 그걸 광경이라고 그러죠. 봐요. 우리 역사의 개국공신 그럴 적에 개자가 어떻게 열 개자니까 짧은 거죠. 우리 그 황해도 가면 개성이 있잖아요. 개성. 개화한다 그러죠. 이거 봐요. 여기에 거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요새 내가 TV, 유튜브를 보면은, 퇴계 선생론이 지금 계속해서 나옵니다. 퇴계. 네? 근데 이놈 학자들이라는 게 바틀이다. 퇴계 선생을 논하는 놈들이 퇴계 발음도 제대로입니다. 어때요? 퇴학이지 퇴학이래요. 긴자지요. 그런데 퇴계론을 하는 학자라는 자식들이 퇴자를 짧게 발음하고 이런 놈의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거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당신 요새 어디에 거처가 어디야? 당신 어디에 있어? 다 그 거자는 짧은 자라고요. 퇴계 선생의 그 사상 중에 거상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놈의 퇴계를 논하는 학자라는 자식들이 이 거상을 이 중요한 단어를 조금만 거라고 거처. 자네 요새 어디 거처해? 이러지요. 거처라고 그러지 않지요. 고유어 그러지요. 고유. 이거 갖다 고유라고. 여기에 광기라는 게 있는데 이거 미친답니다. 저 사람 요새 광기가 도저가 있다. 사실은 내가 오늘 조금 광기가 있어서 올라왔어요. 광자는 짧은 자지요. 짧은 자. 보세요. 한국에 내가 중이라고 그러면 조금 섭섭한지 몰라도 요새는 중이라는 말이 없어졌죠. 전부 스님입니다. 스님이라고 존경을 받을 만큼 공부하고 말을 했습니다. 선사라고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높은 스님, 고승이죠. 고승. 고승입니까? 곧자 이거는 봐요. 우리 역사상에 간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을 간신이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모음 오독 단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장단음 얘기를 하는데 길고 짧은 거는 뭔가 하면 거기에 모음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과일, 즙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전부도 즙이라고 그러죠. 네? 무엇을 관측한다는 걸 관측이라고 그러죠. 지금 내가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 출신이 가장 이 발음을 못하는 게 으 발음을 갖다가 으 발음을 별로 못해요. 경상도 사람은. 고귀하다는 것 같다고 고귀하다라고 관찰한다는 것 갖다 관찰이라고 그러죠. 국회를 국회라 그러죠. 뇌졸중이라는 것은 뇌졸중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내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해줄게요. 한의사들이 이거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한의사들이. 이거는요, 내가 자꾸 내가 중간중간 잊어버린 얘기인데, 이거를 읽을 때 정확하게 읽으려면, 포즈. 거기 잠깐 포즈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어 보면은, 반드시 그 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들어요. 뇌졸중이라고 해야 돼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대로 하면은, 뇌가 갑자기 얻어맞았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렇게 다 알아야 되느냐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바르게 다 룰을 따지지 않고 우리말이 전부 다 바르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죠. 내가 일본 사람들 책을 많이 보고 내가 깜짝 놀랍니다. 일본 사람들 발음하는 것만 기가 막히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적은 것만 해도 한 600자입니다. 여기에 내가 적은 것만 해도. 그리고 맨 앞에 문어편 얘기를 내가 안 했는데 거기에 주로 내가 글을 쓴 게 문어편에 40몇 편, 발음편에 한 50편 내가 글을 거의 다 썼어요. 거기는 거의 다 설명을 내가 다 해놓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문인들의 작품, 문인들의 비평서, 문예지 쪽에서 찾은 말 중에 틀린 거 여기에 40몇 편이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참 뜻밖에도 글을 쓰는 분이 연구 선생하고 박영필 선생이 말로 평생을 산 분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문유에서 나를 위해 가지고 간단한 출판이 되었는데 여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를 쓸 때는 한국 사람이 꼭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유명한 사람을 대고 나는 어떤 분에게 사사받았습니다. 네? 꼭 그래요. 음악한 사람도 나는 어떤 분에게 사사받았습니다. 이거 엄청납니다. 그대로는 뭐래요? 지도를 받았다는 말이지요. 이거는 엉터리한데 누구누구를 사사했다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 사사자는 일사자, 스승이라는 사자하고 그 다음에 일사자. 이때 사자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섬겼다는 뜻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제일 싫다는 거 사대주의죠. 네? 큰 거 강한 거를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사라고요. 사대라고요. 그러면은 40몇 편이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40몇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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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내가 존경한 분한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그분 그 주어하고 지금 목적어가 틀린 거라고요. 내가 사삽을 받았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줬다는 뜻이 되죠. 어? 그런데 내가 스승으로 섬겼으니까 내가 주어로 내가 존경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한 사람도 바르게 쓴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문장 속에. 그리고 비평가라는 자식들이 뭘 그렇게 칭찬을 하는지 틀린 말을 지적을 해야 될 놈들이 전부 좋은 소리만 하고 그 두 가지는 뭐래요? 이놈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르는 놈이거나 지가 알면은 한국 사람은 좋은 소리만 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봐요. 단어의 오용 실리라는 게 있는데 페이지 24페이지라고 나와요. 요새 나는 내가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웃으려고 그래요. 그동안에 썼는데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자태라는 말은 사람의 모양새지요. 사람의 모양새지. 네?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콩 아래 자태라고. 이런 글이 문예지에 실립니다. 이런 글이. 글쎄 자태라는 걸 갖다가 사람의 자태지 콩을 어떻게 자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봐요. 이런 거는 많이 틀려요. 여김이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책 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꼭 자기가 회장한 거 보래요. 나는 무슨 회장 여김입니다. 만일에 그 직책이 딱 한 번이라면 잘못한 거예요. 여러 개를 해야 여김이나 하나 있어야 여김이나. 봐요. 요즘은 그러지만 구라파 역방했다 그러죠. 그건 뭔가 하면은 구라파의 한 나라만 간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갔을 적에 역방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건 뭐 그렇고. 동물의 사체. 죽은 그 시체는 사체라는 말을 우리가 안 써요. 시체라 그러죠. 네? 봐요. 홈페이지에 탑재한 작품. 이것도 어떤 유명한 비평가의 글입니다. 탑재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가 탑재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짐을 실었을 때 탑재고, 어때요? 내 글이 문예지에 실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때 탑재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계제라고 해요. 괜찮아요? 사년이 아니고 몰년이라 해야 어떤 유명한 사람이 또 고전적인데 공자의 생년과 사년, 사년이라는 말은 안 써요.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쓰여지느냐가 그게 기준입니다. 근데 죽을 사자를 썼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은 몰년이라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이런 글 쓰는 거라. 네? 그래 어떻게 해요? 나고 죽은 거는 생몰 그러면 그게 독한 겁니다. 네? 보세요. 반추상 수필이 절실하다. 나는 말이죠. 추상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도 추상적이라는 말은 가능. 추상수필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 놓고 고단 거죠. 절실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절실한 겁니까? 글쎄 이게 뭐가 앞에 뭐가 절실하다는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다음에 중보라는 걸 한번 더 봅시다.
거기 저 문어편에 보면 저 35페이지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나는 책을 읽으면 한국 사람으로 말에 대해서 중복어라는 말을 쓴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중복어가 중복어인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민족이라고요. 영어에서는 리던던시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을 보면은 미국에서는요 리던던트한 거 한 말만 들어가면 안 봅니다. 그거는 그만 글 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불필요한 중복어라는 말 내가 잊어버리겠네. 내가 깜짝 놀랐던 뭔지 압니까? 내가 이따 얘기해요.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우연히 일본 외국 대학에 한국어 가서 내가 강의를 한 일이 있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 선생하고 사석에 앉아서 이렇게 뭐 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일본어로 중복어라는 말을 딱 한다고요. 그건 뭔지 알아요? 중복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를 평소에 생각해요. 우리는 그걸 저는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무슨 놈은 또 영어를 또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니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게 벌써 일정한 시간에 무슨 날이 필요해요. 무슨 날이 필요하냐고. 내가 아는 지인. 이거 참. 글쎄 지인이라는 게 아는 사람이냐. 근데 왜 내가 아느니 무슨 필요하냐고. 내가 얼마 전에 그 글 쓰는 사람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제가 아는 지인이 말이에요. 내가 또 깜짝.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했죠. 그 날 안 만나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인기가 없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문인들이 나 전부 다 결혼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냥 참 슬퍼요. 보세요. 역전압 같은 거는 이거 수십 년 썼습니다. 수십 년. 그런데 이걸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민자하고 이민이 나오는데 우리 정말 내가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이민자라는 말을 하지 말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미그런트라는 영어가 생긴 게 미국에서 생긴 첫째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 에미그런트라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봐가지고 우리가 봐요. 여기 살다가 보니까 이민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자자를 붙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수십 년 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민객이라고 어떤 목사가 그 이민객이라고 또 받쳐가지고 객자를 또 붙인 사람이 있는데 봐요. 그래 여기 내가 글을 쓰면서 내가 사전을 여기다가 전부 다 적었습니다. 한한 사전 우리 국어, 심하게는 영한 사전, 한한 사전, 일본의 사전, 중국 사전 적으니까 이민 잘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썼는데 그러면은 이민 잘하고 그러면 그 뜻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대로 하면은 앞에 두 자가 자를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민한 사람이 되는데 그거를 한자를 아는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민이라는 게 백성을 옮긴 거라고요. 백성을 옮겼어. 그러니까 이민사라 그러면 우리 같은 이미그런트가 아니고 이민한 사람, 백성을 옮긴 사람이 이민. 그래. 우리 근세사에 어때요? 이민 우차가 누구래요? 스타링이라고 스타링. 스타링이 저 고려인을 갖다가 수만 명을 갖다가 저 몽고 북쪽에다가 강제 이송했잖아요. 스타링이 유일한 이민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사라는 말은 제발 봐요. 최고 탑스타. 최고 탑스타. 근데 지금 한자로 이 최자라는 게 최상급 이라는 뜻을 모두 모르니까 최고에다가 탑스타라는 것도 했다고. 그러니까 탑은 뭐고 또 최는 또 뭡니까? 제일 많이 쓴 거 그때 당시
그 당시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 왜 때는 뭐고 당시는 뭐래. 글쎄 이런 말을 한국의 학자들이 대학자들이 계속 봐요. 백일해. 내가 저기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백일해라고 그러지 백일해 기침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백일해라는 해자가 벌써 기침이라고. 그런데 내가 지금 50몇 년 전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 무렵만 해도 학교도 안 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백일해라고 그러지 백일해 기침이라 하는 사람. 백주 대낮에는 또 뭐래? 백주에다 또 대낮에는 이런 건 조금 어렵지만은 유배라 그러죠. 수양강로. 예? 유배를 보냈다 그러면 안 되죠. 유배라는 게 벌써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유배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유배지라는 말을 요새 자꾸 쓰는데 그것도 조금 배소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배소라고 하는 게. 젊은 청춘은 또 뭡니까? 젊은 청춘. 늙은 청춘도 있어요. 오늘 장면은 좀 같이 웃으면서 정말 우리 제 얘기를 오늘 많이 좀 들어주세요. 항해하다가 저 풍파 때문에 그 만나면 뭐라 그래요? 조난이라고 그러죠. 난을 만난 거라고요. 그러면 조난을 만났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완벽이라는 말은 퍼펙트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가장 완벽이라는 건 또 뭐예요? 퍼펙트 이상의 더 완벽하게 또 있습니다. 봐요. 암초라는 거는 배를 타고 가다가 안 보이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암초에 걸렸다 그러는 게 보통이죠. 네? 암초에 걸려서 좌초라고 합니다. 걸린 거는 뭐고 좌초는 또 뭐야. 이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 한자를 몇십 년 동안 멀리 하다가 보니까 한자 맹, 한맹이 지금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석별했다 그러면은 석자는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한 게 섭섭하다는 게 석별이에요. 아쉬운 석편은 또 뭐예요? 뭐가 또 석편을 했으면 왜 또 뭐 아쉬운 건 또 무슨 아쉬운 거냐? 가사는 거기에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노래 가사는 또 뭡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신문에 보면은 누군가 고인이 되면 거기다가 뭐라고 광고가 뭐라고 기록하죠. 어떤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하늘로 누가 불러요? 내가 나를 불러요? 소천이라는 거는 하늘로 불렀다는데 주어가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죽은 놈이 글쎄 지가 하늘로 저를 불러요? 주어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하늘이 되지. 그러면은 굳이 하느님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 어떻게 돼요? 이거를 피동사로 소천되었습니다. 그러면 맞죠? 내가 사전 찾아봤습니다. 소천이라는 거는 내가 한안 사전 이렇게 근거해도 소천이라는 말은 없어요. 한자로. 국어 사전 이렇게 많은데도 소천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추측에 소천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지어낸 말이다. 그런데 내가 또 놀란 걸 일본 사람은 이것도 기가 막히게 정확해서
이 한자로 쓰면은 소집하다는 소자하고 하늘 천자라고요. 에? 그러니까 하늘로 불렀죠. 일본 사람은 이걸 갖다가 한자로 전혀 쓰질 않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일본 말로 하늘로 불리어 갔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일본의 기독교 신자들이 진짜 기독교인으로 뜻을 아는 사람이다.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네? 이제 그러고 263페이지랍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길일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 보면 한자 어구 도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조금 어려워지지만 아까 뇌 졸중이라는 거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한자가 내가 여기서 자신 있게 자꾸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한자는 평성, 상성, 거성, 하성, 사성 중에 하나 반드시 속해 있어요. 반드시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어디에 속해 있나 봐요. 평, 상 이렇게 돼요. 평, 상, 그 다음에 약간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성은 짧게 입. 우리 단어에 리을하고 비읍 같은 받침이 있는 것은 한자는 반드시 짧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한자는 반드시 입성에 속해요. 맨 밑에 짧은 자라고. 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왜 한자의 음이 이렇게 되느냐를 앞에다가 많이 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자 어구의 도법이라는 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264 보면은 사자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1, 2, 3, 4로 해가지고 첫 자를 하나 하고 띄어서 석자 읽는 방법. 네? 또 하나는 두 자씩 띄어 읽어야 하는 거. 또 하나는 석자에다가 마지막 한자를 띄워주는 걸 내가 여기 얘기했어요. 간단히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제 앞에 거는 아주 짧은 거니까 보세요. 264에 사자어 그 밑에 보면은 1하고 1, 3 도포를 했다. 그거는 넉자 한자가 있을 때 넉자 중에 띄어 읽는 방법이 첫 자 딱 띄고 석자는 붙여서 읽는다. 그 얘기예요. 봐요. 반민족적, 반인류적 어떻게 돼 있어요? 반이 마지막에 석자를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민족적, 반국가적. 그러니까 이런 구문일 때는 첫 자를 하고 포즈가 반드시 있을 때,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도법이 있어요. 넉자에 두 자, 동서남북 같은 거, 동서남북 두 자죠. 그런데 요새 한국에 사자성어라는 게 유행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자성어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사자성어 좀 알면은 한문을 한자를 많이 아는 것처럼 많이 가르쳤다고 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거 불쌍한 일입니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녹자를 발음이 엉망입니다. 전부 다 두 자. 전부 다.
왜 그런지 알아요? 구문으로 볼 때 두 자씩 띄어서는 안 될 거를 띄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동서남북. 그러면은 그 다음에 3일 독국이 있다. 그거는 앞에 석자하고 나머지 한자. 요거는 여기 얘는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 발음을 잘못한 걸로 내가 봤습니다.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무색계천. 이렇게 잘 보면은 무색계라는 게 한 단어가 분명하죠. 색이 없는 경계. 그 딱 보면은 그러면은 이걸 갈라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색계는 갈를 수가 없으니까 무색계 그리고 포도 해가지고 천 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큰 스님들이 이것도 발음을 해서 근데 생각해요. 아, 저 친구들이 저 한국을 공부를 했는데 구문을 이해하고 하는 건지 알아요. 여기서도 헌안설 얘기 많이 들었죠. 헌안설을 특히 그 여성들이 헌안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부 다 헌안설입니다. 헌안설. 내가 얼마 전에 문인들 모인 데 갔더니만 어떤 원로 시인이 헌안설이었다고 막 보던데 거기서 발음 잘못했던 동사를 한 사람이에요. 어때요? 성이 허시잖아요. 어? 성이 허시라고요. 내가 변완수입니다. 변완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름이 완수니까 변하고 성명이니까 갈라야 되죠. 난설어는 그분의 호라고요. 호. 호가 석자면은 그걸 띄었을 수 있어요. 그건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허! 포즈가 있고 나서 난설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봐요. 석자 한 대로 또 끊을 때가 있다고. 쉬운 얘기로 천지지간, 넉자지요? 요새 전부 다 천지지간입니다.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자를 갖다가 또 X를 천지지간에 모여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지자가 이 한국의 이 용틀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갈지자입니다. 이거는 간다는 자입니다. 그 지자가 간다는 뜻으로 거기에 쓰여지지 않았으면은 쓰여진 용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천지지라는 거는 우리 영어의 of 소유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of니까 앞으로 붙어요. 천지지 간 이렇게 띄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한 가지 내가 참 놀란 게 있어요. 그 정객들 뭐 발음 형편없이 하는데 한 사람이 발음이 그렇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실었습니다.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 A 플러스인 정치가라고 여기다가 실은 게 한번 보십시오. 아, 너무 맞습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 출신입니다. 여기서 내가 도배 얘기는 피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내가 경상도 사람의 발음 문제도 얘기했죠. 경남 사람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경상도 출신으로 경상도에서도 경북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건 내 혼자 생각은 경북 출신으로 집안에서 괜찮은 집안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박사 학위 받은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릴 때 글하는 집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특히 경북 쪽에서 성장한 사람의 한자 발음을 보면요. 이 첫째 가문이 굉장히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타주 사람이 느끼는 거는 뭐래요? 어조가 좀 틀리는 거, 사투리, 그거는 각 도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해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단어의 발음만이라도 시작을 해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자 이제 발음에 대한 그러면 여기에 이 표지에 부제가 2개 있습니다. 부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이게 부제가 2개가 굉장히 대조적인 격한 부제입니다. 하나는 순경남이가 사지로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짜다 우리말이 요 꼴이 됐는 교. 아주 지방 사투리 천한 사투리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한국어 내가 이런 식으로밖에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 모양이 됐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 부제를 한번 잡고 여기에 조금 격을 또 높여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 모두 봐요. 내 발음을 잘 보세요. 내가 이 모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문제가 많아요. 포즈를 모른다고. 여기서 이 모두래. 한국 사람이 말하면 이 모두래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언가를 지적할 적에는 거기에 포즈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 그 하는 것도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뭐라고 했어요? 이 모두 한글 전용 분자의 공의로 소이다. 내가 한글 전용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한없이 받들었어. 내가 공의로 소이다. 그 여기에 이거를 어떻게 봤는지 난 모르겠어요. 웬만큼 글을 읽은 사람 같으면 이 제목만 보고도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책을 부탁하고 나서 표지를 내가 누구한테 그냥 부탁하고 말하는데 표지를 어떻게 씁니까? 나한테 왔는데 이것만 딱 왔어요. 이것만. 그래서 책을 이렇게 꽂았을 때 여기를 어떻게 했내가 내가 아유 걱정이 많이 됐대. 얼마나 고마운지 여기다가 한글로 표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봤을 때는 피하고 말지요. 궁금한 사람도 한글로 안소리 모르는데 그래 지금 이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그래 지금 여기에 요지가 뭡니까? 뭐 간단히 하려면은 내가 그동안에 여기에 지적한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한글 전용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네? 지금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학자들 말고도 내가 모르니까 한글로 써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한자 한글을 아니까 지자식이 아니가지고 저런다. 나는 내가 한자 한글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을 읽어보면 한자를 안 쓰면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요새 또 띄어쓰기도 안 해요. 한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생각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한자를 생각해보면 내가 한자를 하니까 그게 나온다고요. 네? 보세요. 우리가 말을 듣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아니기는 우리 생각을 안 합니다. 유식하건 무식하건 무슨 말 하느냐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으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걸 하고 글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어나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양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데 한글만 써놓으면 딱 맥힙니다. 이거는 나처럼 그런 시책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더 절실하게 느끼지만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세요. 한글 학회의 역사를 난 잘 모르지만 난 일제하에 한글 학회 때문에 감옥에 보면 참 한글 조선어학회 여기 잘 모르겠어요. 요새 내가 한글 병이 들어가지고 조선어학회에 그 유명한 분들이 목숨을 걸면서 한국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내 생각에는 최현배인지 주시경 씨인지 한글이라는 말을 갖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도순이 민족주의 하는 것은 어떤 정황에서 허락할 수 있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 무렵에 우리가 민족주의자가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처럼 잘 보면은 이거는 열등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열등의식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언어를 위해서 한글을 위해서 거기서 한글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에 돼야 되는 게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멘털리 벌써 한글 그러면 한자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한글 학회라는 놈들이 나는 잘 역사는 모르지만 조선어학회라는 게 난 언제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글 학회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다 한글만 떠들어다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글만으로 우리 언어 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글 전용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들이 다 학자랬습니다. 그 무렵에. 근데 지가 학회를 조직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학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속으로는 한자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계속해서 한글 전용. 그래가지고 한글 전용을 하기 시작을 한 게 내 생각에는 문경부에서 무슨 뭘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은 한글만 써도 좋으냐 어쩌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여기서 뭘 썼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한자의 기능을 무시한 거라고. 첫째, 한자는 표의 문자지. 한글은 표음자라고요. 근데 요새 내가 좀 놀란 건 표의 문자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기능이 다른 거를 다른 거 가지고 대체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 저는 상상을 안 합니다. 보세요. 한자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들 한자에 반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 앞으로 30년, 40년 기가 막힙니다. 난 한자에 반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능이 어떤 세계 문자가 돼도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와요. 형체가 있죠. 형체 모양이. 거기에 또 음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뜻이 세 가지가 다 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괜찮아. 한자 음만 다뤄놓는데 단어 보면 되지 이러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한자에는 고저 장단이 정해 있다고요. 그러면은 A라는 한자를 음만 써놓으면은 한자의 생명인 음이 거기에 규정이 안 되지. 여기에서 문제가 바로 생긴 거라고요. 한글로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모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자가 긴잔지 짧은지 모르니까 덮어놓고 읽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서 내가 500몇 자 틀렸다는 게 전부 원칙을 무시한 세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자의 음만 틀리니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고유어도 장단은 멋대로 다 흩어져 버려요. 슬슬 점심 준비 부탁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첫째, 나는 한자어라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의 숙명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망한 겁니다. 언어가 지금 망했어요. 세상에 내가 지금 한국에서 보면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것도 what kind of 소통?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언어 소통이라는 뜻을 자꾸 쓰면 이게 개판입니다. 글쎄 소통이 뭐래? 소통이라는 소통한다는 건데
그러면 언어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말과 글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이 틀리고 말의 발음이 틀리면 이게 소통이 가능합니까?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언어가 기능을 상실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한자는 우리 생명이니까 우리 문화에 필요하면 짐을 질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돼. 이게 고려인의 문화입니다. 쉽고 편리한 것만 메신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한자를 부담이라 생각하지 말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한자 봐요. 한자가 사전에 70%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문용어, 기술용어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의 뜻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이요. 자연과학 같은 거 이런 분야에 굉장히 발달이 큰일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면 앞으로 공부를 못해요. 김용옥 선생 명담이 있으면 내가 그 양반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국어를 모르면은 영어 모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학교를 정말 생각해보면 난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여기도 내가 그냥 비평을 많이 했어요. 발음 틀리는데 근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사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한 사전을 보면은요, 한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고유어로 설명한 것보다도 몇 배가 더 어려운 한자로 설명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 언어 풍토라고 피할 수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고유어라는 건 굉장히 한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유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깊은 사상을 할 적에는 우리 고유어가 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자어라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2000년도가 써오면서 그게 우리 은혜입니다. 블레싱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한자의 세계를 통해가지고 넓고 깊은 사유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그저 개인적으로 부탁은 책을 읽으실 때 난 캘리포니아에 내가 사실은 강의를 더 많이 했어요. 내가 가서 주로 한 얘기가 뭔가 미안합니다. 내가 한 얘기 부탁이 칼공보다 책을 죽은 사람 책 보십시오. 죽은 사람 책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느냐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오래된 사람의 글일수록 더 잘 썼고 늦게 글 쓴 사람일수록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요새 쉬운 걸 찾아보면 전부 다 요새 시체 사람들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 수준으로 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책을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운 거, 고전적인 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문 공부를 새로 시작을 해도 영어보다 훨씬 쉬워요. 한문이 더 쉬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각적인 영상이 기가 막힌 거랍니다. 탁 들어와요. 생각을 하는 한자를 아는 사람 그냥 딱 들어온다고요. 일본의 학자들이 그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몇십 분의 초에 들어온다는 게 그 과학적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고전을 읽으면은 그렇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에 대한 것을 조금씩 알고는 읽지 마라 그래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문화를 멀리 하지 않는 방법이
도전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2000년 동안에 써온 것을 우리가 한자를 배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문화의 중심이 언어인데 언어 문화라는 것은 한문으로 다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서 뭐라 그러는데 우리 위대한 문화가 이런 거 전부 이따구 짓을 하는 놈들이 한자를 배격을 해가지고 지가 읽지도 못하는 것들이 큰 소리 하고 있다. 각오해야죠. 그런데 잠깐 이제 음식이 이제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동안에 어쩌다가 강의를 가끔 한 적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서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얘기 또 책을 조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분, 나한테서 오늘 들은 얘기, 평소에 생각했던 얘기를 저한테 비평을 하셔도 좋고 질문, 또 평소에 하고 싶은 거,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다 이 자리에서 전부 한마디씩 다 좀 해주세요. 네, 부탁입니다. 그러면은 어때? 여기서부터 시작.